안녕하세요. 주식도서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시면 더 이해하는 데 쉬우실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 분석의 가장 기본인 재무부터 보시죠. 재무란 기업의 가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무의 핵심 세 가지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만 보시더라도 회사 상태가 어떤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매출액이란 기업의 주요 영업 활동 또는 경상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익으로 기업이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얼마만큼의 제품을 팔았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이죠. 두 번째로 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이익으로 매출 총액에서 매출 원가, 판관비를 뺀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판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말하는 건데요. 영업이익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용역을 제공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과자를 100만원어치를 팔았는데 이게 원가가 40만원이었다 라고 하면 영업이익은 60만원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번 돈을 말하는 겁니다. 회사가 운영하면서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투자나 금융소득을 얻을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법인세도 내야겠죠. 이런 비용들이 영업이익에선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에선 단지 제품을 팔 때 들어가는 원가라든지 이런 것만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나 법인세 같은 것은 영업이익에서는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모두 계산한 나머지 정말 진짜 실제로 회사가 얼마를 벌었냐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당기순이익인 것이죠. 이걸 계산식으로 하자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를 빼면 영업이익이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과 법인세를 뺀 것이 당기순이익입니다. 매출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정말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매출액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되지 않거나 증가가 되지 않고 있으면 회사가 실제로 벌고 있는 돈은 똑같거나 마이너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업들의 재물을 볼 수 있는 곳 중 가장 정확하고 빠른 곳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입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다트라고 치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다트에 들어가서 이제 회사명을 치고 여기 대개는 사업보고서에서 나와 있고 분기마다 발표되는 이제 실적 발표를 여기서 쉽게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매출액 얼마인지 나오는 거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셔도 쉽게 보실 수 있어요. 네이버 금융에서도 똑같이 종목을 검색을 하고 여기 종목 분석에 들어가시면은 밑으로 쭉 내리면은 여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키움증권 HTS인 영웅문인데요. 영웅문에 여기 투자 정보에 들어가셔서 기업 분석을 들어가셔서 여기 재무제표 누르시면은 여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가 이제 어떤 건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해야겠죠. 제가 실제로 매매했었던 종목인데요. 백산이라는 종목입니다. 백산이라는 종목을 보면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으나 영업이익은 이제 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이제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 또한 2016년에 최고치를 찍고 17년에 감소했다가 다시 작년 18년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자면 백산은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보시면은 여기 매출 원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죠. 매출 원가도 크게 상승을 하고 판관비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 그렇다면 백산은 매출 원가나 판관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 호재로 작용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실적 발표 시즌인 5월, 8월, 11월, 2월에는 재무 발표로 기업들의 급등락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거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 즉 크게 상승했다는 뉴스와 함께 주가가 급등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무에도 신경 쓰시고 분석을 하시면은 이런 실적 발표 시즌에는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적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지표를 한번 보시죠. 주식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 있다면 매매를 할 매력은 크게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알려주는 지표가 투자 지표들입니다. 투자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PER, PBR, DPS, EPS, 유보율이 있습니다. 우선 PER이란 주가 수익 비율로 현재 이 주식의 주가가 시장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계산식은 한 주당 이익분의 현재 주가로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현재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PER이 높다면 현재 시장에서 고평가가 되고 있다 할 수 있고 PER이 낮으면 저평가라고 되게 분석을 합니다. PER이 높다는 것은 현재 주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시장에서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PER이 낮다는 것은 한 주당 순이익이 높다는 것이고 이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이제 PER이 10을 넘으면 고평가라고 말을 하는데 이보다는 보통 같은 산업이나 동일 업종의 경쟁업체와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PER이 워낙 높다 보니 작년 산업 평균이 43.75 정도 될 겁니다. 따라서 PER이 30인 제약기업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평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산업 평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평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PBR입니다. PBR은 주가 순 자산 비율로 PER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투자 지표 중 하나인데요. PBR이란 현재 기업의 한 주당 순 자산을 따져 현재 주가가 현재 기업의 자산에 비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PBR은 주당 순 자산분의 현재 주가로 계산을 합니다. PER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이라면 PBR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PBR이 높으면 현재 주가가 기업의 자산보다 고평가를 받고 있고 PBR이 낮으면 현재 주가가 기업의 자산보다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PBR이 1보다 낮으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PBR이 1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이 망해 청산을 할 때 현재 주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BR은 PER과 다르게 1을 기준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이것도 산업평균이나 경쟁업체와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 또한 효과적이지만 그냥 1을 기준으로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BPS, 주당 순자산가치입니다. BPS란 기업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기업의 순 자산을 발행 주식으로 나눈 것입니다. BPS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기업이 활동을 중단한 뒤 나머지 자산을 모든 주주에게 나눠줄 경우 한 주당 돌아가는 배분 금액이죠. BPS는 발행 주식 수 분의 순 자산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BPS가 현재 주가보다 높다면 기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 회사가 망하더라도 현재 주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이득이겠죠.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5,000원인데 BPS가 9,000원이라면 최악의 상황으로 회사가 망하더라도 4,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BPS가 높을수록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EPS,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경영을 통해 한 주당 얼마나 많은 수익을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EPS는 발행 주식 수분의 당기 순이익으로 계산을 합니다. EPS가 높다는 것은 당기 순이익이 높다는 것이고 이 말은 회사가 수익을 잘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EPS가 높은 기업에 투자할수록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고 배당금 또한 두둑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EPS가 마이너스라면 회사가 적자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PER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EPS고 PBR의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BPS입니다. 다섯 번째로 유보율이란 기업이 사내에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기업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하는 것이죠. 유보율은 납입 자본금 분의 잉여금 그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합니다.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금이 많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불황이 와도 견뎌낼 가능성이 높고 무상증자의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따라서 유보율이 높은 회사에 투자할수록 수익을 낼 확률도 높아지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지표들 또한 다트나 네이버 금융, 키움증권 HTS 영웅문에 들어가시면 아까 제모와 같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PER은 잘 보지 않고 PBR과 BPS, 유보율을 주로 봅니다. PER을 잘 안 보는 이유는 사실 PER은 산업평균을 통해 봐야 되는데 이 산업평균이란 게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PER은 잘 안 봐요. 그러다 보니 PBR과 BPS, 유보율을 보는데 PBR이 낮고 BPS가 높으면 유보율 또한 높은 종목을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추천해서 수익을 냈었던 태양이나 DSR 제강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태양을 보면 그때 제가 추천했던 게 여기 10,000원 정도였는데 그때도 BPS는 17,895원, PBR은 뭐 당연히 그게 8,500원일 때 0.47이니까 한 0.6, 0.7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비율 가서 유보율을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3,400%, 3,400, 79%를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태양은. 그 다음에 DSR 제강 같은 경우도 제가 아마 5,000원대에서 매입을 하자고 했었어요. 5,000원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이때였었던 것 같아요. 5,000원 이때 아니면 이때거든요. 하여튼 이때였었던 것 같은데 5,000원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 종목도 보면은 BPS가 주가가 5,000원일 때 9,454원이었고 뭐 PBR도 그러면 한 지금 이게 6,900원일 때 0.74니까 한 0.6이나 0.5 정도 됐겠죠. 그리고 유보율 또한 1,790% 높은 편이죠. 엄청 높은 편이죠. 이 정도면. 저는 기본적인 분석을 할 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아니고 PBR이 낮고 BPS가 높으면 유보율이 높은 종목을 좀 선호를 해요. 이거는 저도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매매를 해보면서 경험을 통해 좀 얻은 결과입니다. 기본적 분석은 결국 회사의 내재된 가치를 판단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종목을 선별하는데 이 기본적 분석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들 주식 투자로 수익 내는 성투하시길 바랍니다.